안녕하십니까. 여주신문 이장호입니다. 오늘은 여주시 대신면 출신으로 현재 노무현 재단 본부장으로 있는 한유진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유진 씨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여주 시민들께 본인 소개를 겸한 인사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신면에서 출생해서 현재 노무현 재단에서 대통령 기념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한유진 본부장입니다. 저는 지금 여주대학교에서 사회복지 상담과 특임 교수로 학생을 가르치는 일도 현재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네.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10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 10주기를 맞는 뭐 소회도 좀 특별하실 것 같은데요. 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랑 인연을 맺은 게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서거하신 지가 이제 올해로 1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대통령님 이제 말씀이나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접하다 보면 늘 마음이 아프고 눈물도 나는 적이 많습니다. 여전히 보고 싶고 그리운 대통령님이시죠. 그래서 올해 10주기는 대통령님을 이제는 지금 추모를 좀 넘어서 이제 희망으로 다 함께 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10주기 행사로 추도식을 현재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주기가 돼서 네. 이제 그 추모를 넘어서 이제 희망으로라고 하면 올해 10주기 행사는 좀 특별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서거 10주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추모를 넘어서 이제 희망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찾을까 합니다. 그래서 추도식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좀 밝게 유쾌하게 시민들과 다 함께 참여하는 이런 추도식으로 좀 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올해 10주기 캐치프레이즈를 새로운 노무현이라고 정했습니다.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은 이제는 시민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노무현으로 성장하고 커가겠다는 그런 어떤 추도식의 의미를 좀 담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국 저희가 광역 시도 단위에서 시민문화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토요일에는 광화문에서 저희가 행사를 했고요. 지지난주에는 대전과 광주에서 했고 어제는 부산에서 시민문화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시민 자체적으로 시민 분향소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다양한 책들이 10주기를 맞이해서 출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민 노무현이라고 하는 영화도 최근에 제작이 돼서 시사회를 마치고 시민들을 좀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이제 인연을 한 20여 년 되셨다는데요. 첫 번째가 제일 궁금하네요.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됐는지. 처음 만난 거는 제가 이제 시민사회 단체에서 이제 일할 때였는데요. 95년이었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대전 유성에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소장으로 있던 지방자치실무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9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워크숍을 1박 2일로 했는데 저도 그때 이제 시민사회단체에 이제 간사로 일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때 그 워크숍에 참석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말을 하시는 이제 대통령을 그때 처음 뵙고 다음날 아침 새벽에 일찍 이제 그 호텔 사우나를 이제 가게 됐어요. 사우나에 가니까 대통령이 혼자 계시더라고요, 욕탕에.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욕탕에 저도 이제 들어가서 대통령하고 잠시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대신면 출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천남 초등학교, 그다음에 뭐 대신중학교, 대신고등학교 전공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여기서 다니시면서 그 여주시에 있을 때 학창 시절에 뭐 좋았었던 기억이나 아직도 좀 많이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선 그 좋은 공기 그리고 남한강에서 이제 어려서부터 멱도 많이 감고 그 모래벌에서 공도 많이 찾고요. 야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아무튼 다른 친구들은 가질 수 없는 좋은 기억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제가 이제 보이스카우트를 하면서 다양한 이제 사회에 이제 이런 그 봉사 활동도 하고
이런 기억들도 있고, 그 아버님, 어머니께서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제가 농사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대학교 때 이제 농화를 갔는데, 농활 때 이제 가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봉사활동을 하는데, 거기 계신 이제 그 마을 주민분들께서 저한테 아무튼 일을 어찌 이렇게 잘하냐고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다 사실은 어려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일손을 도우면서 이제 배웠던 이제 뭐 일종의 이제 그 어떤 그 뭐 재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그것이 많이 숙련이 돼서 좀 그런 농사일에서는 아무튼 빼놓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칭찬을 했어요. 동네 주민분들께서도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오남매였는데 오남매가 한결같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 집 자식들은 어쩌면 저렇게 일도 잘하고 뭐 공부도 잘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됐을 때 제가 그 경운기를 직접 끌고 논도 갈고 밭도 갈고 로타리도 치고 그리고 수많은 뭐 거름도 내고 이런 일들을 제가 다 했죠. 그래서 동네 분들이 이제 저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저 친구는 어쩌면 저렇게 일을 잘하냐 항상 이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이후에 제가 좀 공부에 좀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좀 장학금을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좀 받게 됐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제 또 이제 장학금을 이제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사실 기대만큼 그 좋은 학교를 가진 못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이제 학부에서 무역학을 네. 전공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정책대학원 이제 네. 그래서 경제학을 전공하셨어요. 네, 근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노무현 재단 일이나 지금까지 하셨던 일을 보면 약간은 지금 하시는 일이 약간 정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무역학이라든지 이렇게 경제학 공부를 하게 된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이 그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지금 하시는 일에. 네. 우선 무역학과를 가게 된 건 그 당시가 이제 그 무역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돈 많이 벌어라 우리 가난하니까. 유행하니까. 네. 그래서 무역학과 가면 또 취업도 잘 된다라고 해서 이제 사실은 아버님께서 권유를 해주셨죠. 그래서 무역학과를 가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학생 운동을 하면서 이제 학과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서운함,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를 좀 해보자 기회가 될 때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고대 정책대학원에 가서 이제 경제학 관련한 공부를 좀 하게 됐고요. 경제학 공부를 이제 하게 되니까 실물 경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경제면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아무래도 조금 많이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사실 이제 배경이나 원인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지만이 대안이나 그리고 정책을 이제 마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고 토론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공부를 역시 경제학 공부를 잘 했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럼 정치 하는 분들과 네. 어떻게 보면 정치와 인연을 맺게 된 거는 그 박영선 의원 보좌관이 제일 먼저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시민사회단체 생활을 이제 98년까지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종로 보궐선거에 이제 당선이 98년도에 됐습니다. 여름에. 예. 네. 그리고 난 뒤에 99년 1월 달에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운영하는 이제 그 지방자치 실무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제 그 노하우 200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 중이었는데 대통령님께서 그게 이제 이지원의 전신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그 청와대에서 사용했던 업무 프로그램이라고 이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전신 그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할 이제 사람으로 저를 이제 발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의 이제 국회의원 활동도 이제 그 지원하게 됐고 그리고 2000년 이제 부산 북강서을에 종로구에 이제 그 당선된 지역을 버리고 이제 부산 북강서울로 이제 출마를 결심하시고 내려가시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도 같이 2000년 1월부터 내려가서 그 일을 선거운동을 지원을 하게 됐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치인으로는 노무현 대통령과 처음 인연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박영선 의원과는 2013년 4월에 인연을 맺었습니다. 2012년 이제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 때 박영선 의원이 그때 이제 본부장을 하셨고 저는 이제 거기에
전략기획실에서 이제 부팀장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본부장단 회의를 할 때 이제 참석하고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넘어서 이제 그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협상팀의 박영선 의원이 그때 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서 정세 분석하고 여론조사 업무를 좀 담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그 협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데이터이고 자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함께 일을 하면서 박영선 의원님께서는 아마 이제 저를 좀 관심 있게 좀 보셨던 것 같아요. 2013년 3월경에 이제 다른 의원님을 통해서 보좌진을 지금 보좌관을 구하는데 저를 추천을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랑 일을 해보신 이제 기억이 있으셔서 그래서 흔쾌하게 저를 발탁해서 예,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2012년 대선 때도 그랬지만 또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정무도 하셨고, 또 현실적으로 이제 청와대에서 국정 상황실 홍보수석실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일을 하실 때 이제 홍보수석실에서 일을 하셨는데 뭐 어떤가요? 그때 그 일해 보신 소감이? 누구나 다 선망하는 게 사실 청와대에 들어가서 한번 일해보는 게 그 희망이라고 그리고 꿈이라고 보통들 생각을 하잖아요. 막상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미 이제 주어진 시스템 하에서 저의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 상황실에서는 이제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회의가 있거든요.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고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대통령께서 관련한 이제 지시사항을 내리시거든요. 그럼 그 지시사항을 이렇게 저희가 다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통령께서 언제 이런 지시사항을 내렸다라는 것을, 그리고 관련 부서는 어디이다, 그리고 이거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쭉 점검해서 지시사항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완료됐는지를 쭉 점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보고하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홍보수석실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국정 운영을 하시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국민들한테 알리는 거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 브리핑이라고 해서 홈페이지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콘텐츠들을 이제 작성하기도 하고 마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인이 이제 언론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제 브리핑을 하게 되면 그 관련 자료들을 준비해서 제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언론 기자들한테 추가적인 설명을 해서 설명의 취지가 잘 전달될 수 있게끔 이런 역할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가시게 되면 사전 답사라는 걸 갑니다. 홍보 쪽에서도. 그래서 사전에 가서 순방에 따른 홍보의 방향이라든지 그 방문하는 국외 담당 공무원과 그런 것들이 협의를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고 난 후에 공식적인 이제 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생산되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정상회담의 결과물들을 저희가 이제 언론인들에게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제가 일을 했었죠. 이제 대학 진학 이후에는 보면 이제 여주를 떠나서 여러 일을 경험을 하셨는데요. 네. 여주에서 미래를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비행기 사격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너무 시끄럽고 해서 저 비행기 사격장이 언젠가 좀 이전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제대로 된 어떤 학습 환경을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졌는데 그게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참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고향에 이제 어머니가 계셨거든요. 그래서 고향을 내려오니까 어느 순간에 비행기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오면서 이제 느끼는 거 하나는 참 변화가 참 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자연보존권역이고, 그리고 이제 남한강에 있어서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발이라든지 공장의 어떤 신축이나 증설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대학교 뭐 이렇게 그
를 유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정도의 생각은 갖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더 공부를 좀 하고 지역에 대한 관심이 좀 더 갖게 될 계기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이야기는 그때 좀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경기도에서 지난달에 이제 그 수도권에서 빼달라, 경기도에 여러 시군을 얘기하면서 그 명단에서 여주시가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시민들 사이에서는 그 여주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수도권 배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수도권은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을 이제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수도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농촌도 균형 있게 골고루 잘 사는 마을을 좀 동네를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해서 경기권역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그럴 필요성이 있는 지자체 중에서 아마 선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여주는 시라는 이제 이유로 해서 이제 아마 배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재부에서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 자체가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수정 보완이 좀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여주는 제가 지난 50년간 그 여주를 고향으로 두면서 다녀갖고 해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여전히 규제는 규제대로 다 받고 있고, 그리고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인허가가 쉽지 않은 지역이고, 그리고 남한강 때문에 상선 보유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재산권에 대한 어떤 희생이나 침해도 당하고 있는 우리 주민분들도 계시다라고 봅니다. 이 남한강 상선으로 인한 어떤 혜택을 입는 지역이나 주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르는 어떤 보상이나 혜택을 여주 주민들에게 줘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단순하게 이번에 수도권 배제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농촌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취지에 맞게 비추어서 봤을 때, 여주도 저는 당연히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제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년 총선에 관해서 이제 여러 그 출마가 예상되는 분으로 사실 한유진 본부장께서 거론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또는 총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고향이다 보니까 이제 내려오게 되면 많은 이제 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는 분들 중에 저한테 내년 총선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뭐 출마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묻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권유, 강요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노무현 재단에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관련된 중요한 일을 잘 마무리 짓는 것이 우선 저의 첫 번째 역할이고요.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여주 지역 시민분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제가 그런 기회를 저한테 준다라고 한다면 심사숙고해서 여주 시민분들과 함께 결정하고 이렇게 논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그 인사 한 말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여주 시민 여러분, 오늘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이해서 여주신문에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노무현 대통령님 저희 서거 10주기 관련해서 행사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추구하셨던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여주에서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움직이고 또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 신문들과 함께, 그리고 여주 신문과 함께 저도 그 역할을 좀 담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그 노무현 대통령 10주기 행사 준비에 바쁘신 한유진 노무현 재단 본부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